일단 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봐. 네네네.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역시 홍보팀에 계시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처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미술관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저 멘트는 되게 저걸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하면 헬스장에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가 그 헬스장에 오는데 미술관 역시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어다니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헬스장 방문 자체가 안 되니까 홈트레이닝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방문을 하거나 아니 그것과 비슷하게 최근에 이제 문예 그 지원금 쪽에 그 문예국에서 그 이렇게 지원을 했던 앱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달에 한 10,000원 가량의 돈을 앱에 결제를 하면 매일 작가와 작품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아서 뭐 일보처럼 받아서 볼 수 있게끔 하는데 내용이나 수준이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너무 가볍지도 않고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볼 수 있게끔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국립극단의 되게 대형 공연마저 뭐 유명 그런 공연마저도 유튜브로 보고 하는 세상에서 작가들의 작품이 이렇게 집으로 배달되거나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 시대의 작가들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최근에 패스트를 오디오북을 다시 듣고 있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그 어떤 뭐 서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관에 뭐 시청에 서기 같은 사람이 혼자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낮에는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패스트를 통계를 내고 사람들의 시신을 치우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밤에는 또 자기 혼자 자기 쓰던 글을 계속 써요. 그래서 그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나오는데 아마 그 까미 작가 본인에 대한 투영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몇십 년 전, 뭐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 오래전에 그런 소설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듯이 솔직히는 작가들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혹은 작동 방식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분명히 이렇게 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작가들은 이렇게 변화된 사회를 바라보는 그 어떤 좀 죄송스럽지만 그런 흥미를 더 가지고 볼 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거는 어떤 인간이나 이 시대에 대한 애정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관찰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약간 뭔가 형태적인 변화는 그렇게 변화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술품을 만들고 작가들이 하는 태도적인 변화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회화 작가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회화는 어쨌든 그 정통성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또 회화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실물을 봤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아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온라인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각예술도 그 매체와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회화가 아닌 다른 매체에서는 좀 그래도 온라인이 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윤석원 작가님 말고 또 이제 두 분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 매체의 다변화에 따른 이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박유리 선생님이 이제 제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신 후자로. 네. 그 후자와 함께 그 최재형 선생님과 그 작품에 대해 그 논의하셨던 그 과정도 궁금해요. 그 까이고 뭐 까고 아, 그래요? 그 공개 가능한 원색적인 단어. 네. 전문 용어죠. 저희들은 인간의 수명 얘기할 때 까고 까이고 몇 년 사실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그 이제 박유리 선생님이 작품 이제 감상에 대한 평을 이렇게 주셨을 때 저도 아까 윤석원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분 사랑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보통 지금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잖아요. 네. 거리를 뒀을 때, 그러니까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가지 못하는 저는 약간 이걸 슬프게 바라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우울하잖아요. 네.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아예 이 작품을 멈춰버리게 되는 네. 순간. 그래서 거리를 뒀을 때만 내가 그래도 멀리서나마 얘를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지금 언어 자체도 긍정적인 단어가 정말 1도 없어요. 그 지금 코로나 이후 신조어들 생긴 것들이 지금 정말로 우울한 단어들밖에 없어서 그 코로나 블루가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그쵸. 네. 이것도 맞아요. 또한 신조어잖아요. 그 코로나 이후 우울증을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그 블루라는 게 색으로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은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울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색상이 나오기도 하는 거겠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선생님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바뀐 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사랑에 대한 정의인가? 그러니까 아까 전 시장도 얘기하신 게 이전에는 무조건 관심을 많이 주고 많이 찾아오고 이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오면 안 되지만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관심을 아예 안 줘서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그쵸, 줘야 너무 돼. 붙어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요. 이게 너무 붙어있으면 안 이게 되고. 지금 어쩌라는 거야. 국민이거든. 마음은 가까이라고 항상 방송에 나와요, 국립선생님. 마음은 뭐 거리는 가까이. 집에 네, 마음은 네. 가까이. 예. 그래서 그러면 사랑에 대한 정의도 좀 달라질까? 요새 뭐 느슨한 관계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쵸, 관계를 유행하죠. 얘기할 때 네. 그런 관계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이걸 사랑이라고 한 번도 연관시켜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러면은 어쩌면 새로운 사랑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근데 다른 분들 궁금해요. 이걸 보고 그 블루나 이거를 사랑의 색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셨는지 처음 느낌이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유리 쌤이 사랑을 하고 계셔서 모든 게 아름답게 보였던 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얘기가 다르죠? 아까는 뭔가 이렇게 서로 싸우라고 이렇게 반론을 했으니까 저희. 펼칠 것처럼